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시험이 진짜 2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론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과수 포도부터 이제 뭐 부화가까지는 제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올렸던 영상에 이제 보험금 산출식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학량이나 이제 감수량, 착과량, 감수량 이런 게 구하는 게 이제 과수 친구들에서는 좀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르시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오늘부터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작해 볼 거는 이제 가장 최근 2019년도 기출 시험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어본 적은 없고요. 문제 같은 경우 살짝 먼저 훑어본 것 정도는 있긴 한데, 저도 이제 직접 풀어보는 건 이제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2019년을 제가 좀 아껴놨어요. 제 이제 올해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에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2015년도나 16년도, 17년도, 15, 16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이제 초반이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었겠죠. 아껴두다가 저도 이제 2019년 이제 오늘 풀어보고, 이제 2019년 저는 이제 풀어볼 생각인데 먼저 2019년을 오늘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이니까 제가 1과목을 먼저 한번 다 풀어볼 건데요. 시간은 아마 부족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시작을 하는데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먼저 말씀드린 건 저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풀고 정답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자, 보험 가액이란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이거 보험 가액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보험 가액이 매년 나오더라고요.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최대 손해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적과 착과사랑 통상적이란 이거는 뭐 적과 사람이 하는 적과와 그리고 떨어지는 자연 낙과가 종료돼야 저가 후 착과수 조사를 하죠. 정답이 맞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정답이 맞았네요. 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용어 정의. 용어 너무 쉽죠? 실제 수입 미보상 감수량이죠. 미보상 감수량. 정의를 써야 되는데 정의라 함은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이제 수확량이 감소할 것 같다는 평가량이죠. 그러니까 보상한 제2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될 것 같다는 수확량이 감소된다는 판단이 된 평가량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손해랑 그리고 통상적인 뭐였죠?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될 것 같은 감수량이죠. 정답이 맞나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일단은 미보상 감소량은 맞았는데, 정답 같은 경우가 일단은 보상하는 제2의 원인 들어갔고, 수확량이 감소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계약 당시 이미 송기 손해 병충해 들어갔고, 지초상태 불량으로 수확량 감소, 정확히는 불량 등으로 인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불량 등으로 인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 넘어가네요. 인한, 그냥 감수량이네요.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입니다. 마무리는 수확 감소량으로 하면 되고요. 정답에는 산식까지 쓰게 돼 있네요.
평수에서 우리가 실제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확량이죠. 그래서 곱하기 미보상 곱하기 미보상 비율 되어 있는 식은 뭐 저희가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뭐 2번은 약간 애매한데 부분 점수 저 스스로 약간 스스로 준다고 하면은 전 3점 3점 소심하게 3점 정도 아깝네요. 자, 그리고 무조건 하는 평년 수확량 나왔죠. 참달에 먼저 품목 봤습니다. 참달에 그러면 과거 수확량 구하는 산식. 산식은 평수랑 평수의 50% 그리고 수확량 이거 세 개로 비교를 하죠. 자, 그러면은 먼저 보겠습니다. 무사고가 두 해가 있고 다 가입했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요. 2015년 보겠습니다. 2015년 평수 8,000, 7,000에 50%는 4,000이니까 가운데 값 7,000을 쓰면 되겠죠. 2015년은 7,000원입니다. 2016년도 볼게요. 이렇게 해서 4,050이죠. 가운데 값은 4,050이네요. 4,050이 수확량이죠. 2017년도 무사고니까 8,200에 1.2를 곱하면 되겠죠. 8,200 곱하기 1.2는 8,200 곱하기 1.2는 죄송합니다. 1.2 9,840이네요. 9,840 2018년도 무사고니까 평년 수확이 더 크니까 8,300에 1.2를 곱해주면 되겠죠. 9,960이네요. 2019년은 가입했고 4,200이죠. 4,200과 8,400과 8,500 사이는 8,400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모두 가입을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가입했죠. 그러면은 하나 제외를 해야겠죠. 가장 작은 2016년을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7,000 더하기 9,000 글씨를 이상하게 썼네. 9,840인가요? 9,840 더하기 9,960 더하기 8,400 나누기 4죠. 그러면은 평년 수확량은 8,800이 나옵니다. 평균. 자, 평년 수확량 구했고요. 표준 수확량은 8,200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산식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산식은 자, 보시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가입 횟수 곱하기 B분의 C죠. 그럼 우리 다 나왔습니다. A는 8,800이고요. B가 8,200이고요. C도 8,200이네요. 그러면은 A 8,800 더하기 8,200 빼기 8,800 곱하기 가입 횟수 다 가입됐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0이죠. 0 곱하기 B분의 C 이거 1이죠. 그러면 이거 다 날리고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00이 나오는데 제외를 하고 8,800이네요. 그러면은 2020년의 평년 수확량은 8,800이 나왔습니다. 정답인지 보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정답이 맞았네요. 자, 5점짜리 주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지금 문제 푸는데 6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6분 지났고요. 돼지 포기하면 폐사된 돼지가 축사가 된 이렇게 두 개가 가입있는데 가입해야 되는 두 개 특약을 일단 뭐 당연하겠죠. 폭염 제외되는 거 요거 하나랑 축사 화재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폭염 재해 보장 추가 특약이 일단 당연히 들어가야겠고요. 문제 나왔죠. 이거 들려면 우리 전기적 장치 위험 보장 특약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2번도 당연히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야겠고요. 요거 가입하려면 당연히 축사가 가입해 있어야겠죠. 축사 특약 가입돼 있어야겠죠.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네, 이거 맞네요. 그렇죠. 전기장치 위험 가입해야 할지 특약 가입할 수 있고 당연히 특약 가입되어 있어야 폭염으로 폐사된 돼지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축재 제가 사실 가축을 약간 약해가지고 2019년 가축이 많이 나왔네요. 합정보험가입 특약 가입할 수 있는 세부 축적면 소돼지네요. 일단 소는 유량 검정젖소 있죠. 유량 검정젖소. 그리고 이게 협정보험가액이
기타 가축이랑 말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돼지가 이게 있었나요? 왜 이렇게 쭉 넘어간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돼지가 있었나요? 돼지 있었나요? 돼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돼지 모르겠네요. 돼지 물음표. 공통 인수 제한 계약. 이거는 공통으로 우리 따로 정리를 했었죠. 1번 일단 가축 일부 가입 안 되죠. 간단하게. 2번 축사 일부 가입 안 되죠. 대신 단 가축 없는 관리사, 퇴비사는 가입 오케이죠. 그리고 하나가 이 가축과 축사의 가입 금액이 기준 가액의 50에서 150% 이외의 경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돼지가 종돈이 합정보험 가액이네요. 몰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가입 안 되고 1번에 대한 추가 내용은 가축 재해보험은 사육 장소 내 모든 돼지 또는 축사를 가입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축사 일부 마찬가지 좀 내용이 토시는 좀 틀렸지만 내용은 똑같고요. 3번이 주계약 및 틀렸네요. 이거는 틀린 겁니다. 주계약 및 3번은 및 축사 특약의 가입 금액입니다. 엄연히 다르죠. 가축 축사의 가입 금액이랑 주계약 및 축사 특약의 가입 금액 엄연히 다르죠. 하나 틀렸다고 한번 틀려서 뭐 한 2점 주실까요? 잘 모르겠네요. 자, 2점에서 일단은 단답까지 푸는데 지금 10분이 걸렸고요. 10분이 걸렸고 제 나름 부분 점수 2개 준 거 치면은 하나 틀려서 20점을 받았습니다. 양호하네요. 자, 그럼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과목당 일단은 60분 정도씩 푸시면 되니까 저는 50분 남았죠. 한 문제 10분 정도씩 쓰게 됐습니다. 과자 부보 비율이네요. 부보 비율 이렇게 나오면 땡큐죠. 자, 경우 부보 비율이 보험금 계산 지급하는 사례 2개죠. 1번은 계약 전 알릴 의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계약 후 알릴 의무 잘못했을 때인데,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중요사항을 고지 않았을 때죠. 중요한 사항 고지 안 했을 때. 중요한 사항이란 과수의 주수, 수령, 품종이죠. 그리고 계약 후 알릴 의무는 그거죠. 변경의 죄송합니다.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되는 거고요. 보험금을 다시 계산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1번 당연히 회사 잘못이죠. 회사가 계약 체결 시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을 때고, 두 번째는 이제 보험 가입자이죠. 보험 모집자가 잘못한 거죠.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어떤 거 1번 첫 번째 알리는 것을 방해,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풀어서 쓰시면 돼요. 2번은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부실한 사항을, 그렇죠. 부실한 사항을 알리길 권유한 경우. 그리고 3번이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3번이 알리는 것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풀게요. 자, 3번 먼저 풀게요. 자, 그러면 부보비율 일단 계산된 보험금에 문제식은 무조건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 나왔죠. 가입수확량 기준수확량 곱하기
가입 수확량 기준 수확량의 80% 하면은 부호비율 계산이고요. 3번, 그리고 2번에 대한 3번이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만 고민해 볼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뭐, 제가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 같이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시니까, 도저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알리는 걸 방해하고, 부실한 사항을 권유했을 때, 일단, 대충 적겠어. 알리는 것을 못하게 한 것. 자,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1번은, 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기 추가해 주시면 되겠네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중요한 사항 내용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뚜렷한 위험의 변경. 뚜렷한이라는 단어만 빠졌는데 내용이 똑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 회사에서, 맞네요. 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2번이,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그리고 알리는 것을 방해했거나, 그리고 부실한 사항을 권유했거나, 그리고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제가 이걸 안 썼네요.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내용이 추가가 더 있습니다. 단 하고 보험 모집자가 이런 행위가 없었어도 계약자 또는 피보자가 이런 행위를 했으면은 다시 계산한다 라는 내용 빠졌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저 이거 15점을 제외를 하고 10점을 부분 점수로 제 마음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깝네요. 자, 이거는 무슨 문제죠? 자, 딸기를 재배하는 A씨, 시금치를 재배하는 B씨, D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물에 대한 지급보험금 산출식을 쓰래요.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땡큐죠. 딸기랑 시금치 똑같죠? 자, 그래서 A는 일단은 풀어서 쓰면은 일단은 이제 가입 면적이죠.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딸기나 뭐 시금치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죠. 자, 이거 B도 동일하고요. C 같은 경우는 부추죠. 부추도 똑같은데, 자,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피해율을 곱하고 70%로 곱하죠. 70%가 경과 비율이에요.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고요. 장미를 재배한 D는 경과 비율이 없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죠, 우리가. 가입 면적 곱하기 장미 단위 면적당 고사나무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만 해주면은 장미 납니다. 참고로 장미 피해율을 나무가 고사한 경우에는 피해율은 100% 1이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써봤는데 뭐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저는 없다 생각하고 풀었는데 네, 맞습니다. 15점을 얻었네요. 자, 사술에서 25점 얻고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좀. 사술 한 문제만 맞추면 어쨌든 저는 60점이 나옵니다, 이제. 자. 수학 감소 보장. 보험의 목적과 지급 사유와 산출식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가 목적이랑 지급 사유가 중요하죠, 사실. 일단은 쉬우니까 제일 쉬운 산출식부터 먼저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제2항 재직파 산출식은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기 제2항은 25% 곱하고 면적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이죠. 이건 재정식 똑같고요. 재파종은 보험 가입 금액에 35% 곱하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하고 이거는 3만 10아르당이죠. 10아르당 3만 빼기 출연주수도 10아르당이고요. 나누기 10아르당 3만 하면은 표준출연 피해율이 나오죠. 재정식 보험은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의 20% 곱하고 면적 피해율 배랑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거는 뭐 당연히 답을 안 봐도 제일 쉽다라고 생각하는 산출식 같은 경우는 1과목에서 산출식 나오면 사실 무조건 맞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틀릴 수 있는 보험의 목적과 지급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한번 같이 목적 먼저 정리를 할게요. 목적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는 내용 보험료 납입일에 속하는 해의 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일단 벼 같은 경우는 속하는 해의 벼죠. 그냥 네, 벼. 그리고 재파종 같은 경우는 이듬해, 왜냐 이듬해죠. 이듬해 수확하는 마늘이죠. 뭐 여기서 추가하면 손해 농지의 이란 내용도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제정식은 이듬해는 아니죠. 해에 정식된 양배추. 요거는 제가 좀 정답이 맞나 확인을 해보면 좀 그러니까 지급 사유도 같이 적고 갈게요. 일단 목적 저는 이렇게 적을 거고요. 지급 사유 볼게요. 지급 사유 제2항 재직파는 일단 당연히 제2항 재직파 한 경우 제2항 재직파 한 경우 일단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면적 피해율이죠.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 단 자부담률 상관없이 10% 초과고요. 재파종 보장 같은 경우에 지급 사유는 기억이 왜 안 나죠? 그렇죠. 3만주 시바르당 3만주 미만 시바르당 3만주 미만으로 출현되어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죠. 재파종한 경우. 그리고 재정식 보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저 지급 사유가 좀 약하더라고 이게. 일단은 뭐 재정식한 경우겠죠. 재정식한 경우. 그리고 수학 감소 보장이니까 피해율이 뭐 자부담률을 초과한 경우겠죠. 일단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보험의 목적.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가입한 농지에 파종되어 농지에 이양된 벼. 이양된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뭐 맞다고 해주겠죠. 이듬해 수확하는 마늘도 맞고요. 양배추가 좀 헷갈렸는데 농지에 정식한 노지 양배추란 게 빠졌는데 뭐 맞다고 해주겠죠. 일단은 목적 맞았다고 칠게요. 너무 관대한가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처음에 지급 사유 봐야겠죠. 면적비율 10% 넘고 제2항 재직한 경우 맞았고요. 재파종 3만주인데 여기 시기가 있었네요. 마늘 시기가 있네요. 마늘 지급 사유의 시기가 있는 게 보험 계약일 요거를 못 썼습니다. 보험 계약일 24시에서 당해년도 10월 31일 사이까지 이제 보상하는 제로 한 내용이 하나 빠졌네요. 요거 틀렸다고 치겠습니다. 깔끔하게 해야지. 또 재정식 지급 사유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인데 이게 제가 피해율이라고 적었는데 면적 피해율이네요. 정확하게는. 근데 이게 맞다고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대하게 저는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파종 보장의 지급 목적이 하나 틀렸으니까 15점이니까 총 6개였죠. 나누기 15에서 하나에 2점 해서 저는 13점 부가 점수 받았다라고 일단 칠게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복숭아 계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치만 뭐 간단하죠. 일단은 지급 사유를 또 적으라 그래요. 지급 시기 일단 지급 사유 적겠습니다. 지급 사유 일단은 수학 감소 보장이니까 이거는 뭐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 지급되겠고요. 보상하는 제로 피해가 입었겠죠. 지급 시기는 보험금은 다 7일 이내 지급입니다. 시급 1일 지낸데 요거 언제냐? 사고 후 보험금 산정이 완료된 다음 7일 이내 지급을 해준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게 2번이고 이게 1번이죠. 3번 보험금 뭐 1과목에서 보험금 나오는 수식은 뭐 해봤자 저 평년 수확량의
수확량 여기 있네요. 병충해 과실 포함이고요. 병충해 과실 무게 1200이네요. 미보상 비율 10%. 자, 확인할 거 다 했습니다. 그죠? 추가 특약이 없죠. 나무 추가 특약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 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첫 번째 수확 감소 보장 해볼게요. 가피자죠? 가피자. 이거 하나랑 가피 10% 요거 두 개 계산금을 해줘야 되고요. 피해율은 평수미 평이죠. 자, 그러면은 피해율 먼저 볼게요. 9,000 빼기 수확량 4,500 빼기 미보상 감수량인데, 일단은 미보상 감수량 9,000 빼기 4,500에 0.1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죠. 미는 450이네요. 빼기 450 딱이 병충해인데 큰일 나죠. 복숭아 순나방이죠.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병충해 가실 무게 다 정상으로 치죠. 그러면은 요것만 하면 되네요. 자, 9,000 빼기 4,500 빼기 450은 4,050 나누기 9,000 하니까 피해율이 0.45%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계산해 볼게요.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이 2,500만 원이에요. 2,500만 원에 피해율의 자기부담 비율이 어딨죠?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2년 연속이니까 15%겠네요. 자, 그러면 45%에서 15% 빼기 0.3이죠? 곱하기 0.3 하면은 첫 번째는 75만원, 750만원 나왔습니다. 750만원. 두 번째 특약 구해야겠죠? 피해율이 45%죠? 그러면은 0.45 곱하기 0.1은 0.045네요. 곱하기 2,500만원은 1125만, 아니네요. 112만 5천원이네요. 그럼 여기 더하기 750만원은 총 862만 5천원이네요. 와, 이런 숫자까지 나오면 좀 답이 이제 걱정이 되죠. 정답이 맞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답 맞았네요. 정답 맞았고, 지급 사유가 정답에서는 정확하게는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 이상의 수확량 감소라고 했는데, 이게 피해율이죠. 평년 수확량 대비 수확량 감소가 있으면 이게 피해율이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틀렸다고 해도. 지급 시기가 조금 헷갈렸는데 볼게요. 수학기 경과 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을 했죠. 지급하면 결정되면 7일 이내 지급한다. 그리고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뭐죠? 수학기 경과 후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하면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내용이 하나 더 있네요. 만일에 아직 보험금 결정이 안 났는데, 계약자가 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은 일단 대충 얼마 나올 것 같은데 500만 원 절반 드릴게요. 250만 원 드리고 뭐 6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은 차액인 350만 원을 지급해주는 이런 내용이 추가가 있네요. 요 내용을 제가 어쨌든 안 썼으니까 세 개 중에 써야 될 게 이렇게 있으면은 뭐 5점 빼겠습니다. 10점 맞았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네요. 제가 시기 진짜 약하거든요. 시기는 시험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외우려고 따로 공부를 안 했는데, 자, 일단은 지금까지 시험이 27분을 넣었습니다. 27분. 자, 시간 많죠? 생각보다 시간이 남네요. 보험 가입금액. 일단 보험 가입금부터 쓸게요. 쉬운 거. 5만원. 무화과 3만원. 포도 4만원. 감귤 10만원. 왜 이렇게 과수가 많죠? 와, 이거 여기서 아마 제가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유자 종기. 수학 감소 보장의 종기는 당연히 수학기 종료 시점이겠죠? 일단 쉽게 생각해 볼게요. 수학기 종료 시점. 근데 이듬해겠죠? 뭐 어쨌든 과수는 이듬해니까. 여기도 이듬해가 있으니까.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무화과 요거는 일단 시기가 나눠졌네요. 태풍, 강풍, 우박. 또 우박 요거만 해주고
시기가 나와있네요. 7월 31일이겠죠. 7월 31일까지. y 플러스 1, 7월 31일. 7월 31일 이후니까 8월 1일부터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수학 개시 시점부터 종료인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6번 제끼고요. 자, 8번. 비가림 손해가수. 요거 비가림이 끝나는 거는 수학기 종료 시점이죠. 제가 알기론 수학기 종료 시점입니다. y 플러스 1 수학기 종료 시점. 자, 감귤. 나무 손해보장. 나무 손해보장은 이듬해 2월 말까지죠. 네, 나무 손해 과수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정답 확인해 볼게요. 많이 틀렸을 것 같습니다. 많이 틀렸네요. 자, 1번은 먼저 y 플러스 1까지 맞는데 수학기 종료 시점 틀렸네요. 최초 수학 직전이네요. 반대로 생각했네요. 바보네요. 최초 수학 직전이고요. 이거 색깔 바꿔서 쓸게요. 최초 수학 직전 y 플러스 1이고요. 근데 대신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10월 31일 초과 x 이렇게 돼 있고요. 2번은 5만원 맞았네요. 그리고 3번이 7월 31일이라고 썼는데 맞았네요. 맞는 태풍 강풍 우박 맞았네요. 쉽게 생각했어야 되네요. 이거 y 플러스 1에 8월 1일이네요. 쉽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틀렸네요. 8월 1일입니다. 6번을 제가 몰랐는데 일단은 y 플러스 1 수학기 종료 시점이네요. 이것도 좀 쉽게 생각했으면 여기까지 썼겠네요. 다만 11월 20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쉽네요. 자, 7번 3만원이죠. 8번은 y 플러스 수학기 종료 시점이죠. 이듬해가 아니네요. 그냥 수학기 종료 시점입니다. 틀렸습니다. 대신 10월 10일 초과할 수 없다. 포도. 많이 틀렸네요. 자, 4만원 맞았고요. 이듬해 2월 말 맞았고 10만원 맞았습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틀렸네요.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렸네요. 4개 틀렸네요. 4개 틀렸으니까 총 10개니까 하나에 1.5점, 6점 감점해서 9점 부분 점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제 계산해볼게요. 9점, 10점, 13점. 9 더하기 10 더하기 13 더하기 15 하나 맞은 게 있네요. 15 더하기 10 더하기 20점 맞았네요. 20은 제 1과목은 제가 77점 대충 부분 점수를 줘봤을 때 제 1과목은 저는 77점 나왔습니다. 2019년도 77점 나왔는데 저는 아쉽게도 이렇게 아쉽게 좀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70점이면은 충분히 전 나쁜 점수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서술형 2과목에서 서술형 하나 틀릴 2과목에서 적어도 43점만 맞으면 되는 거죠. 아주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시간도 30분 썼네요. 제가 시간도 90분 남았고요. 2과목에서 충분히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1과목을 한번 풀어봤는데 이게 되게 저는 정말 현실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분 점수에 대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유형이 어떻게 나온다, 생각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부분이 지급 사유, 지급 시기 이런 것들에서 솔직히 좀 당황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어떤 느낌이 온다라는 게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 방법서에서 수정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적으로 조금 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과목 풀어보면서 2019년도 나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